안녕하세요. 코빗 인사이트의 최윤영입니다. 요새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이런 변동성이 높아지게 된 원인은 결국 레버리지, 그러니까 롱 포지션이 청산된 데 따른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산에 대한 주요 원인은 가상자산 시장 약세도 있겠지만 매크로 요인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매크로 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조정과 관련해서 N캐리 트레이드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N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국가에서 돈을 빌린 후 금리가 높은 국가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으려는 행위를 말하고, 그동안 일본이 금리가 낮았기 때문에 엔화를 차입해서 타국에 투자한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을 포함한 자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N캐리 트레이드라는 것을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 N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ECB는 금리를 인하하기도 했었고 BOJ는 금리를 높이는 등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통화정책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N캐리 트레이드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금리 간의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얻는 N캐리 트레이드가 수익성이 있었다면, BOJ가 금리를 높였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 차가 낮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을 차용한 투자자들이 자금을 상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N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로 주요 자산에 대한 매도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고, 시장 조정 또는 변동성 장세에 대해서 N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입니다.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에 기존의 고금리를 유지했던 주요국들의 경기가 결국 연착륙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6월 말에 BIS에서 애뉴얼 이코노믹 리포트 연례 전망 보고서라는 것을 발간을 했었는데, BIS에서는 실제로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예측치를 모아놓은 결과를 도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서는 실제로 연착륙을 더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데, BIS에서는 이 부분은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예상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는 경기 침체다라고 판단을 하거나 측정을 할 때 이게 실제 경기 침체가 일어난 시기보다 조금은 늦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경기 침체를 판단할 때 주로 실업률을 이용해서 판단을 하는데요. 실업률을 판단하는 방법들 중에서도 샴 규칙 또는 샴 리세션 규칙이라고도 하는데, 최근 3개월간의 실업률을 롤링 에버리지를 이용을 해서 수치를 구한 다음에 이 결과값이 직전 12개월 중에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값보다 만약에 0.5%포인트 정도가 높으면 이걸 경기 침체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샴 규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레드, 그러니까 연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보면 샴 규칙을 이용한 시계열 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7월 기준으로 해서 샴 규칙에 의하면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의 최저치보다 0.53%포인트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샴 리세션 규칙이라거나 아니면 다른 실업률을 이용해서 경기 침체를 판단하는 방법들이 기술적으로 후행 지표라는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리세션이 일어나는 시기는 훨씬 더 전이다.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실제로 리세션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3개월 후에 지표상으로 나타난다. 물론 이런 샴 규칙이나 실업률을 기반으로 판단한다는 게 정확한 판단 방법이다라고 저희가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중요한 거는 이러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시장에 반영된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연착륙에 관련돼서 가장 큰 리스크는 뭐냐 하면, 지금 가계나 기업 같은 민간 부분이나 아니면 정부 부분에서 부채가 굉장히 높거든요. 이 부채가 많은 이유는 BIS에서는 정부의 재정 정책, 그러니까 연준에서는 금리를 인상하는 식으로 약간 긴축 정책을 택하고 있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지금 지출을 많이 해서 부채가 많이 쌓여가고 있다. 그러니까 통화 정책이 어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재정 정책도 따라가줘야 되는데 재정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연착륙에 대해서 시기상조라고 하는 요인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라고 의견을 표하기도 했지만 BIS 쪽에서는 시장에서 느껴지려면 주로 2, 3년 정도가 걸린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BIS 관점에서 예측을 해본다면 금리 인상 사이클이 사실은 굉장히 초기 단계인 거고, 이거를 금리 인하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해야지만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2, 3년 뒤에 나타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 가능성을 고려해서라도 이 금리 인하의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 둔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경기 둔화가 지금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래도 경기가 둔화가 되면 전 세계 경제를 동반 침체시킬 수 있는 팩터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통화정책 변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통화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게 올해같이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해 같은 경우에는 장밋빛 전망을 위해서 정부 지출이 늘어나는 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정부 지출이 늘어나게 되는 거고 결국에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기존의 부채 부담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는 이런 부채 부담이라거나 이런 인플레이션이 심화된다. 그렇다면 국가나 기업 입장에서도 생산성에 부담이 되는 거고, 실제로 BIS에서는 캐나다의 1인당 GDP가 감소세에 들어섰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BIS를 포함한 여러 분석 업체에서는 세계 경제를 침체시킬 수 있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던 경착륙, 그러니까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원자재가 상승하면서 경기 침체도 동반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려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경기 침체를 생각해 본다면 연준을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정책 변화를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이런 통화정책의 시기성, 적절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진다면 다시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거나 아니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그거에 따른 롱포지션 청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시장의 기대가 양적 완화, 그러니까 통화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시기적절하게 맞아떨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된다면 결국 시장의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가상자산을 포함한 주요 자산 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